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종양내과 의사 김범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암의 원인을 저는 오늘 4가지 키워드로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암 환자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저는 도대체 왜 암에 걸린 걸까요?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진짜 착하게 살았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는 암 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암에 걸렸어요. 도대체 저는 왜 암에 걸린 걸까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반대로 술, 담배를 많이 하시고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질문을 잘 안 하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 걸린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펴도 암에 안 걸리고 그냥 멀쩡하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술, 담배 전혀 근처에도 안 가고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도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거는 왜 그런가? 그 답을 찾아보려면 암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 그러면 이미 유전자의 개념들을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이 사람도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포들의 집합체잖아요. 보고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한 37조 개의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그게 분열하고 증식하고 사람의 성인이 될 때까지 37조 개의 세포가 된다 그러면 시작은 하나였었던 거거든요. 이 수정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포 하나하나마다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존재하는데 이게 분열하고 하는 과정에 DNA가 복제가 돼야 되는데 이 생명체에 과연 DNA가 에러 없이 그대로 다 복제가 똑같이 되겠느냐 생각해보면은 그렇지 않겠죠. 저희가 무슨 책을 옮겨 쓴다고 하더라도 빨리빨리 옮겨 쓰고 하다 보면은 옮겨 쓰는데 그대로 옮겨 쓰지 못하고 잘못 옮겨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책을 옮겨 쓰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부분에서 잘못 뺏겨서 썼다. 방을 나간다. 이런 문장이었었는데 방을 나갔다. 이렇게 하더라도 대충 의미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문장이 하필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어갖고 이것을 잘못 뺏겨서 썼다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에러가 조금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부분에 생기면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여서요. 우리 몸이 아까 제가 한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초당 300만 개에서 400만 개의 세포가 분열하고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과정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300만 개의 세포가 분열한다 그러면 한 3만 개 정도는 좀 오류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류가 생긴다고 다 암이 되는 거는 아니고 암 유전자가 있어도 운이 좋게도 그냥 넘어가면서 지내는 세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이 유전자의 에러가 세포의 성장 혹은 성장 억제를 일으키는 유전자에 생기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암 유전자, 저희는 온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암 유전자에 에러가 생기게 되면 유전자가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신호를 보내야지 되는데 그 신호를 모른 채 하고 계속 세포 분열 신호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암 억제 유전자, 튜머 서프레서진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전자에 고장이 나도 암 억제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게 되고 자동차로 치면은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멈추지를 못하게 되니까 계속 세포가 분열하게 되고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런 형태의 어떤 유전자 에러가 생기는 거죠. 이런 유전자 변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우리 몸에는 이런 유전자 변이를 복구하는 시스템이 또 존재를 합니다. 과호 복구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전자가 이제 복사가 될 때 이제 쭉 과정들을 보고 있다가 여기 잘못됐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를 복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유전자의 에러를 복구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선천적으로 유전자 에러를 복구하는 능력이 다른 이제 그런 병들을 우리가 유전성 암이라고 하는 분류로 이제 묶어서 하는데요. 아마도 브라카, BRCA라고 하는 유전자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유전자이고요. 이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성 암에 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우리 어머니, 이모 줄줄이 다 유방암이었었는데 나한테도 이런 유전자가 있구나 그러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생기기 전에 유방을 미리 예방적으로 절제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암에 대한 대처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누구는 담배를 피워도 100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담배 근처에도 안 가도 30살에 암에 걸리는 이런 이유들의 첫 번째 원인은 유전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그거 나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 있으면은 인류가 진화를 해오면서 혹은 생명체가 진화를 해오면서 자연 선택되고 없어져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좀 안 좋은 유전자를 가지면서도 인류가 살아남았느냐. 세포 분열을 할 때 계속 유전자 변이가 생기는데 이것을 왜 생명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와 생물학적인 다양성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진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후가 빨리 변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체 입장에서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까 다양한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획득해 놓는 것이 멸종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어떻게 생기느냐?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킴으로써 전에는 없었던 능력을 조금씩 획득해 나가면서 진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굳이 예전에 배웠었던 기린이 목이 길어지는 과정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생기고 유전자 변이들이 생겨서 좀 다양해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 환경 변화에 맞서 나갈 수 있는 생명체의 생존 전략이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도 똑같아서요. 건강한 사회일수록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건강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사회인 거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전자의 변화 얘기를 오늘은 계속 좀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유전자에 이런 에러가 생기는 게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유전자 에러를 촉진시키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 공기, 음식, 환경 이런 속에 많은 종류의 발암 물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라 그러면 담배를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같은 것도 예를 들 수 있겠고, 공기 오염, 화학 물질, 어떤 염증을 촉발하는 물질, 바이러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유전자의 에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보통은 가족들이 공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짠 음식, 탄 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위암이나 대장암에 잘 걸린다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니까 생활 습관이 비슷하게 되고 식습관이 비슷하게 되니까 그 가족 내에서 유난히 위암이나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생활 습관과 유전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뭐 많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발암 물질이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유전자의 에러를 촉진하게 되고 그게 암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발암 물질 그러면은 뭐 우리 주변에 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발암 물질을 아주 총칭해 놓은 또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 바로 담배이죠. 담배 속에는 너무나 많은 4,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발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진화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아까 제가 유전자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진화해서 어떤 환경에 새롭게 적응을 해야 그 새로운 환경에서 암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세포 자체가 얼마나 독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환경이 얼마나 암세포가 자라기에 적절한 환경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그래서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조절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드 앤 소일 이론이라고 그래서 씨앗과 토양 이론, 즉 암세포가 얼마나 독한 성질을 갖느냐 하는 암세포 자체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농사 같은 거 짓더라도 뭐 씨앗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온도, 환경, 이런 토양이 다 맞아야지 이렇게 농사가 잘 지어질 수 있는 것처럼 암세포들도 주변 환경들이 얼마나 잘 암세포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냐에 따라 갖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암세포 입장에서는 이 환경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요. 어떤 보호막 같은 거를 쳐서 면역세포가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요. 영양분을 빨아먹기 위해서 혈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나가면서 암세포만 영양분을 다 독차지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고, 암세포들이 조금씩 진화를 해나갑니다. 이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 호모사피엔스가 진화하는 과정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한 20여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유인원의 한 종류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처음 탄생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하고 개체수를 늘려나가고 집단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먼 곳으로 이동을 해나갔죠. 이동을 할 때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 이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른 종을 멸종시키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야말로 좀 암적인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도 진화론으로도 암의 어떤 발전 과정들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똑같은 이론들을 우리가 암세포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암세포가 왜 이렇게 자꾸 딴 데로도 전이를 하고 튀어가고 그 독한 항암치료 쓰는데도 죽지 않고 이놈들이 찔기게 살아남는가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암이 생기는 과정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생긴다?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아니, 나는 담배 안 폈고 술도 안 마셨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나는 암이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DNA 유전자가 복제를 하는 과정에 에러가 생기는데, 이 에러가 생기는 과정에 일정 부분은 랜덤하게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연에 의해서 하필이면은 치명적인 부위에 에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냥 우연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암에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암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확률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확률이 0이 아닌 바에는
일어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전자 에러가 뭐 100만 개 중에 하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세포가 뭐 1억 번, 2억 번, 몇천 번을 분열하게 되면 0.000000001의 아주 적은 확률이라도 이게 수천억 번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한 번쯤은 우연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령 뭐 로또 같은 것도 내가 로또를 사면은 당첨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매주 당첨되는 누군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게 몇백만 장, 뭐 몇천만 장이 팔리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당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순히 운의 문제로 취급하고 우리가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조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새롭게 받아들일 부분들도 있고 좀 이것을 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는 아마 제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암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암이 생기는 원인은 과학적으로도 규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대의 과학이 온전치 못해서 일부 설명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갖고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유전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그런 유전자의 변화가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적인 관점, 암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진화의 과정, 그리고 또 우연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이용하면 암의 원인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